예, 드디어 이제 우리 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테크 스타트업 챔피언 출판 기념 창업가 초청 온라인 대담회. 예, 이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되게 좀 쉬셨나요? 아, 긴장했습니다. 아, 예. 쉬는 게 아니었던 저희가 사실 그 1부 때 좀 그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많이 긴장을 해가지고 뭔가 좀 진행이 뭔가 좀 원활하지 않았던, 사실 원활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정말 잔뜩 긴장한 상태에서 했던 것 같아요. 저희끼리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좀 몸도 풀고, 입도 풀었으니까, 예,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저희 온라인 대담회 2부 시작했는데요. 오늘 2부 첫 시간으로는 아토스터디의 이동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대표님 소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01학번 이동준입니다. 학부 졸업하고 나서 2014년부터 아토컴퍼니, 아토스터디 회사 창업해서 지금 10년째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은 저는 오늘 이런 인터뷰 자리에 서거나 혹은 이런 책에 언급이 될 만한 성과를 아직 이루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크게 의미 있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지만 동시에 지금 공대에서 공부하고 계신 후배님들 보기에는 어쩌면 가장 비슷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족하다고 하셨지만 전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목표이자 꿈입니다. 네. 듣기로 교내 동아리에서 네. 만났던 후배분과 함께 네. 창업을 하시게 됐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는 학교 동아리의 도움이 굉장히 컸었죠. 그게 어찌 보면 창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저는 건설환경공학부에서 도시계획 쪽 공부를 하고서 계속 공간이나 부동산 관련한 커리어를 쌓아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진로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부터 공간이나 부동산을 다루는 일을 하고 싶었었고 그래서 건설환경공학부를 택할 때에도 크게 고민이 없었고요. 근데 실제 이게 산업으로 나갈 준비를 하려다 보니 저가 학교 다닐 당시만 하더라도 공과대학의 도시계획 외에는 부동산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고 업계에서는 부동산 산업이 이제 조금씩 각광을 받기 시작하던 시기라 그런 고민을 교수님들께 논했더니 저희 학부의 정창무 교수님께서 그러면 그런 공부를 같이 해볼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그 당시에 이제 몇몇 친구들끼리 SRC라고 하는 서울대 부동산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목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훨씬 공부도 자발적이고 여기저기 선배들도 많이 찾아다니고요. 그러면서 직장을 정할 때에도 그런 맥락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직장이 어딜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 직장이 바로 목표가 되기보다는 결국은 창업을 하고 싶은데 공간 관련한 사업 창업을 하려면 어디 가서 일을 배우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증권사에서 부동산 투자 업무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과정에도 계속 동아리 선후배들하고 교류하고 그리고 교수님들하고도 이런저런 고민들 교류할 수 있어서 학교가 학부뿐만 아니라 동아리가 그래도 이 정도의 성과를 얻는 데까지 많은 기여를 해주신 거죠. 네. 그래서 중간에 증권사를 들어갔다가 창업을 하시게 되신 거군요. 네. 이게 공간이 됐건 부동산이 되었건 학교에서부터 실은 하고 싶었던 거는 기획 쪽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공간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 근데 이제 산업의 영역에서는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리고 공대생이다 보니 항상 그쪽 부분은 좀 낯설고 부족하다는 자격지심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 자금이 움직이고 자본이 움직이는 곳에서 배울 수 있다면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어지지 않을까 어린 나이에 그런 치기 어린 생각에 금융권으로 첫 취업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아무래도 금융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업을 바라보는 방향하고 기획이나 직접 개발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프레임이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고 싶었던 욕망이 자꾸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6, 7년 정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그 경험과 인사이트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저희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공대에서의 창업과 경영대에서의 창업은 뭐가 다르냐. 각자가 다 창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굳이 뭐 창업은 결국에 사업을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그 두 다른 단과대를 살 필요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할까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결국 경영대에서는 CEO를 양성하는 과정이고 공대는 어떤 의미에서 오너를 양성하는 과정이 아닐까. 즉 개발과 어떤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영이라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만들 수 있는 회사를 이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쪽에 좀 더 핏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럼 오너가 더 좋은 거 아닌가? 뭐 약간 이런 그 소유주니까요. 근데 사업이라는 건 돈을 버는 행위인데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한 어떤 그 마인드셋이 안 잡혀 있다 그러면 사실은 회사를 만든다고 해도 그 회사를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조금은 다른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실은 저는 도시계획 연구실 가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때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기가 높은 연구실이어서 그 당시에 제 성적이나 그 학교 생활의 결과로는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필드에 나가서 좀 더 빨리 일을 배우는 걸 택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창업을 하는 거하고 그리고 경영을 하는 거는 분명히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요구하는 자질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저희 공대 선후배님들이 조금 더 유리한 티켓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업의 아이템이나 어떤 회사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원천적인 고민은 그 전공을 포함한 학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연구한 시간이 길수록 당연히 원천이 단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경영학을 비하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상당 부분 경영이라고 하는 행위는 이론만큼이나 실제 필드에서 부딪혔을 때 상황에 대응하고 그리고 인사와 조직 관련한 비중이 적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전략을 셋업한다라기보다는 대응하고 맞춰나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그거를 뭔가 펀더멘털하고 기술의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펀더멘털이 단단한 공학적 기반을 가지신 분들이 좀 더 유리한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마냥 준비만 하다가 평생 못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네. 적당히 준비가 됐을 때 치고 올라가려면은 말씀대로 펀더멘탈한 어떤 뭔가가 있는 게 훨씬 조금 더 유리한 부분에 위치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사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듣고 싶은데요. 네. 이게 사실 그 아트스터디에서 하고 있는 이 솔루션이 일반적인 독서실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핏이 다르거든요. 네.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어떤 철학적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실은 교육기업을 하려고 창업을 했던 거는 아니었어요. 당연히 저는 도시계획 쪽 공부를 해왔고 해서 실은 공간에 대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기획하고 개발할지 기획하는 컨설팅 업무부터 창업을 했었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교육연구시설을 저희가 자문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답으로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독서실을 시설 면에서 획기적인 그 변화 혹은 전환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본다고 하면 그 건물 자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 의뢰인 분께서 그러면 그 독서실 사업 자네가 한번 해보게 이렇게 그 시작이 됐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교육의 베이스를 두지 않고 저의 전공에서 사고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 브랜드를 차별화하는 거에서 관심을 뒀던 게 독서실은 실은 공간을 소비하는 거거든요. 좌석을 소비하는 거니까. 그런데 원천적으로는 좌석을 소비하는데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더 잘 쓰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게 할 수 있는 그 분위기와 기회에 돈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저희는 학원하고 다르게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것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성적이라는 키워드가 배제된 채로 행위에 좀 더 집중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 이제
그러면 우리 고민으로 저 자기주도 학습 공간을 바꿔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초점을 맞췄던 거는 아무래도 학교 선후배들하고 같이 창업을 했다 보니 다들 공부를 잘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즈음에 서로 고민하던 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갔다는 것보다 그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를 해봤던 경험 때문에 새로운 아젠다를 받거나 기회가 생겼을 때에도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학습하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항상 그 좋은 자산이라고 서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습관을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자기주도 학습 서비스여야 된다. 이 생각이었고, 그때부터 성적이 아니라 실제 학습에 참여하는 그 패턴을 좀 더 향상시키는 거에 그 방법을 찾으려 했었고, 그래서 IoT를 일부 접목을 해가지고 학생들의 체류 시간을 트래킹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감시를 위한 트래킹이 아니라 자기 히스토리가 점점 나아지는 거를 확인시켜주고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는 거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직관적으로 보여주자. 동시에 공부라는 과정이 항상 보상은 성적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믿는 건 성적만큼이나 열심히 해본 경험 자체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한 양에 비례해서 뭔가 보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IoT 기반으로 공부한 흔적을 측정해서 보여주고 인정해주고 그에 걸맞게 금전적인 보상도 주고, 이런 스터디 투 원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꽤 가시적인 성과를 얻은 것이 그 실제 학생들이 저희 공간에서 학습을 하는 패턴이 많이 향상됐고 학습 시간도 많이 들었고 컨텐츠 제공이나 티칭을 하지 않아도 입시 결과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항상 그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이제 리스크지 않습니까? 네. 우리 회사의 리스크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코로나 사태 때, 네. 팬데믹 때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상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그 위기를 또 헤쳐나오셨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코로나는 많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저희는 집합시설인데요. 그때는 일단 여러 사람이 모이는 거를 다 금지했으니까 실제 영업 제한도 많이 걸렸었고 해서 많이 어려웠는데, 뭐 언제나 그랬듯이 그 어려운 시기가 회사한테 좋은 기회를 준 것도 사실이고요. 이게 뭐냐면 항상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흔히 말하는 O2O 플랫폼 내지는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서비스를 확장, 이런 키워드는 항상 마음속에 숙제처럼 있긴 한데 그거를 실제 사업에 접목하는 시도는 자꾸 뒤로 미루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뭐 게을러서 그랬겠죠. 당장에 눈앞에 일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는 이제 O2O 서비스로 확장을 하거나 온라인을 결합하는 게 생존 문제가 되어버린 거라. 왜냐하면 실은 오프라인으로는 버텨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오프라인 사업의 단점은 고정비의 비중이 상당히 크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타격이 있지만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경영권 관련한 이슈도 좀 해결을 하고, 저희가 결국 오프라인에서 강점을 가졌던 건 IoT를 결합해서 커뮤니티 서비스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매체 삼아서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뭔가 커뮤니티 기반의 모티베이션을 받고 그리고 직관적인 보상이나 게이미피케이션을 했던 건데, 어차피 소프트웨어와 IoT 설비 기반으로 가는 거면 전국의 모든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서도 이 서비스를 쓸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저희가 학생들한테 게이미피케이션 기반의 동기부여라고는 하지만 결국 가장 지속되고 아이들이 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동기부여 요소는 또래 집단이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집단의 크기가 크고 집단이 건강할수록 우리 서비스의 자생력도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 끝에 저희가 저희 브랜드 매장에서 하던 그 IoT 서비스를 그 전국의 모든 자기주도 학습 공간에서 쓸 수 있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온라인 IoT 소프트웨어로 피보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위한 투자도 다시 유치를 하게 되고 해서 작년 초에 이제 그 앱 서비스를 개발을 마무리해서 이제 출시를 했고,
밀리언즈라는 앱 서비스인데요. 예. 그래서 출시를 해서 지금은 전국에 이제 1000개 정도 되는 독서실 스터디 카페 매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얘기는 아마 여기 정도 하는 걸로 충분히 이제 그 경험담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제 또 후배들을 위한 세션이 또 있거든요. 이제 네. 결국에는 이제 그 아트 스터디도 굉장히 훌륭한 어떤 그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창업을 시작하려는 친구들 보면은 뭐 본인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그 특정 그게 뭐 대학원 기술이건 아니면 본인의 아이디어가 됐건 뭔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 파운데이션을 바탕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이제 좀 생뚱맞은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이렇게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항상 이제 저희 쪽에 많이 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질문이 항상 있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또 금융기관의 경험과 이런 백그라운드를 많이 가지고 시작을 하셨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꼭 그것만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관점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그냥 뭐 난 이걸 반드시 해야겠어가 아니라면은 난 정말 창업을 하고 싶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창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빗대어서 감히 이렇게 제언을 해보자면, 창업을 결심하는 과정에 한 가지 고민쯤은 더 해봤으면 좋겠는 것이,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 게 창업의 수단인지 아니면 목적인지는 한번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좋은 벤처 기업도 많고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챌린지한 그 임직원들을 많이 지원도 하고 하니까 생각보다 기회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는 창업을 할 때 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더 빨리 큰 돈을 벌고 싶고 이런 생각으로 사업을 약간 수단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하고 있는 회사나 사업이 프로젝트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기간 안에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너무 힘들고 자괴감도 너무 강하고.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 저는 창업하고 한 회사를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요즘 드는 생각은 창업가는 직업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기업가로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 기업가는 뭐 화가나 의사, 변호사 같은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어느 직업을 선택하는 것처럼 기업가라고 하는 직업을 정말 많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원하고 있는지, 그래서 기업가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창업을 하는 거니까 그런 식의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 맞는지 한 번쯤은 되물어 보면 좋을 것 같고, 수단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창업이 얻는 거는 굉장히 많아 보일 수 있지만 확률 대비 기대값으로 놓고 보면 그다지 효율적인 판단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업가가 되기 위한 그런 창업을 고민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좀 더 롱텀에 고민을 할 수 있게 되고, 중간중간에 겪게 되는 시행착오나 어려움들도 좀 더 훌륭한 회사를 만들고 훌륭한 기업가가 되기 위한 그런 자산화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으니 도전하는 시간들이 좀 덜 고통스럽고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건 항상 생각이 진짜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확실히 수단으로 생각을 안 할 수는 또 없는 부분이 네. 있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창업도 하나의 얼터니티브로 생각할 수 있다.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다른 질문들이 준비가 좀 되어 있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보내드리고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너무 값진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세 분의 대표님을 모셨고 또 이제 두 분의 대표님을 더 모시게 됐는데, 이제 그 세 분이 각자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창업을 하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참 그
하나하나 사실은 다 맞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또 관점은 또 다르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과정에서 저도 스스로도 좀 많이 배우게 되는 좀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네요. 네, 전 이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답은 없는데 예. 그렇다고 완전히 분산되어 있는 것도 아닌 그런 걸 여기서 다른 대표님들을 여러분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관점도 다르시고 말씀하신 건 다른데 뭔가 지향하는 네, 건 똑같은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